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계속 그냥사 차트를 구성하는 응용 수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구름의 변곡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게 그 패턴을 쉽게 보는 자, 일목구름의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현재 종가 자리로 당겨 놓는 타임머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을 전환선과 기준선을 후행 스팬화하는 그런 응용수식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MACD 영선의 기준선을 돌파하는 MACD 영선 돌파 기준선도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TSF 20과 TSF 80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게 되면 강한 시세가 나온다. 이 강한 시세가 나오는 그런 패턴의 기준선, 기준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TSF20과 TSF80이 상향 골든 크로스 할 때 나오는 기준선. 그래서 이 기준선에서 매수를 하면 큰 시세가 나온다. 라는 이런 걸 착안해서 이렇게 기준선이 있으면 주가가 기준선 위에 올라가고 TSF가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기준선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지표, 그냥사 보조지표라 해서 구름의 변곡과 이격도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격도 구름 변곡 지표도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거래량의 수급의 패턴을 볼 수 있는 멀티 볼륨 오실레이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큰손 지표, 진정한 큰손 수급의 지표, BII 지표를 응용한 보조 지표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사 매매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뭐 조건 검색식이나 관심 종목 중에서 이렇게 하나의 이 패턴적으로 쉽게 보이는 부분에서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냥사 차트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변곡의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 변곡이 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또한 MACD 영선 기준선을 돌파할 때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세 전환의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후행 스팬에서 전환선 기준선이 각종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캔들 건드리거나 TSF를 건드리거나 그다음에 기준선을 건드리거나 이런 테마이평, 엔벨로프의 저항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후행스팬 전환선 기준선이 바로 구름을 돌파할 때 엄청난 시세가 나옵니다. 후행스팬이 구름을 돌파할 때 바로 엄청난 시세가 나옵니다. 보시면 26일 뒤에서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매수의 자리였죠. 이 자리가 이제 구름을 뚫어주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는 이런 패턴에서 그냥사 차트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제가 실전 매매에 실사용되는 그냥사 차트를 응용 수식의 강의를 통해서 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 제가 실전 매매에 사용되는 그냥사 차트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에 대한 3종과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응용 수식으로 한다. 타임머신 일목균형표, 타임머신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각종 돌파 기준선들 있죠. 또한 엔벨러프 저항선 20과 볼린저 밴드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그 수치값을 중심 가격으로 만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자, 이렇게 구성해서 어떤 매매법도 다 통하게 볼린저 밴드 응용 매매, 일목균형표를 통한 수익 매매, 그 다음에 눌림목 매매, 모든 게 다 가능하게 세팅된 그냥사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는 이렇게 그냥사 차트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거는 바로 이제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일봉 차트만을 보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봉 차트에 이제 보면서 먼저 차트의 패턴을 먼저 보면서, 수익 매매를 하면, 굉장히 확률 높은 그런 수익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제 주봉 차트를 구성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서 이제 주봉 차트는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제 포스코 DX를 보면 금일 14.06, 일봉으로 보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이 강하게 일어난 이런 패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사를 하기 전에 일봉 차트의 패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봉 차트의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이미 이 시기 때부터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시기 때 이 놀라운 이런 상승세가 보일 겁니다. 무려 4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이 무려 717%입니다. 719%. 이런 패턴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도 급상승을 했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에서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지를 보면 주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장기간의 매집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시세를 이렇게 크게 터트리고 크게 눌러주고 주봉입니다. 그러면 이 봉 하나가 바로 일주죠, 일주. 일주 기간에 이 봉 하나의 주가의 시세를 이 캔들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봉 차트로 보는 단기 트레이딩에서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봉도 봐야 되는데 이 주봉의 패턴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 차트의 구성을 오늘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차트로 먼저 돌리겠습니다. 기본 차트로 돌리면 자, 이렇게 나오죠.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도 일단은 다 지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캔들만 남아있죠. 주봉 상태에서 캔들만 남아있는데 먼저 추가할 게 바로 가격 이동평균선. 가격 이동평균선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정값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바로 주봉에서는 12일, 그 다음에 26일. 자, 요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평 종류가 있습니다. 이평 종류가 단순해서 지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라인 설정하겠습니다. 체크를 다 해제하고 12일과 26일만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그냥 정해주시면 되고 7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26일은 황금색으로 7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수이평 12일과 26일입니다. 지수이평 12일과 26일이 보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런 큰 시세를 분출했고 또 12일과 26일이
같이 다시 여기서 눌림받고 다시 수렴받으면서 확산했죠. 자,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12일은 일봉 차트에서 어느 정도의 일수냐면 바로 50일에서 60일,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주봉의 12일선은 일봉의 60일에서 50일에서 60일 사이에 그런 이동평균선이 되겠는데 12일의 의미는 바로 이제 정배열입니다. 일봉에서의 이제 정배열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음구름에서 양구름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정배열의 전환이라고 했죠. 아니면 MACD 영선의 기준선을 돌파할 때가 바로 정배열의 전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준선도 보시면 MACD의 영선 기준선을 돌파해서 상향 돌파를 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정배열 전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50일에서 60일 그 사이에 이동평균선 주봉의 12일선이 되는 겁니다. 자, 26일은 바로 60일에서 80일 사이에 있는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12일과 26일이 서로 이제 수렴을 받고 확산하는 패턴을 보기 위해서 12일과 26일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표를 또 추가하게 됩니다. 자, 영문으로 이 n이라고만 치면 여기 보면 엔벨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엔벨로프를 적용시킵니다. 자, 엔벨로프를 적용시키고 이 엔벨로프의 기간값을 바로 52 기간은 52 퍼센트를 5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에서 중심선 7포인트, 저항선 7포인트, 지지선 7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엔벨로프 52일과 5%의 엔벨로프가 나오죠. 엔벨로프는 이동평균선의 이 퍼센트의 간격이 일정하게 저항선, 중심선, 그 다음에 지지선이 되는데요. 자, 중심선은 이동평균선의 중심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52면 이동평균선이 52일이 되는 거예요. 자, 52일은 주봉에서의 52일, 바로 1년선입니다. 1년선이기 때문에 이 일봉에서의 장기 이평으로 보면 1년선 240평과 혹은 뭐 220평, 낮은 가격 201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에서 240평 1평이 되는 거고 주봉에서의 이제 해당되는 게 바로 52일입니다. 그러면 중심선 52일 이동평균선의 자 5%입니다. 5% 간격. 중심선 위로 5%, 중심선 아래로 5%의 간격으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지표가 엔벨로프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50일의 중심선에서 주가가 저항선 5%를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 50일의 중심선에서 저항, 5%의 저항을 돌파해서 상승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면, 그쵸? 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지지선, 52일의 아래로 5% 간격의 지지선에서, 자,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그 다음, 중심선 뚫어주고, 저항선 뚫어주면서, 자, 한 주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2주에 한 번에 이렇게 뚫어줄 수도 있고, 혹은 주중에, 주중에 한 단계씩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쵸? 여기서 보면 50, 52주예요. 52주. 52주의 중심선에서 지지선을 주가에 올려놓고 중심선에 주가에 올려놓고 저항선에 주가에 올려놓았던 이 패턴이 보면 강한 상승 추세의 종목이 이날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몇 주에 거쳐서 조정을 줍니다. 큰 조정을 준 다음에 어디에 눌리냐면 바로 엔벨러프 52의 지지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주봉으로 보는 이제 눌림목이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보기 위해서 바로 엔벨로프의 52의 5의 패턴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차트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이제 지표, 보조 지표를 이제 추가합니다. 바로 이제 MACD를 이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데요. MACD. 자, MACD는 주봉에서의 이제 패턴은 원래 이제 기본이 여기 보시면 12, 26, 9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봉 패턴은 바로 수치값을 6, 25, 6으로 바꿉니다. 자, 라인 설정에서 이건 이제 상승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설정할게요. MACD 자, 3포인트 시그널 3포인트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은 0선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고 점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MACD 6, 25, 6입니다. 자, 이제 주봉에서는 MACD를 6, 25, 6이다. 자, 보면 MACD는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보는 강도 지표입니다. 수렴과 확산 강도 지표. 자, 보시면 이동평균선, 여기서는 뭐죠? 이동평균선이, 자, 6과 25의 수렴이죠. 그 다음에 영성기준선을 돌파했죠. 자, 그러면 급등한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요 수렴을 받는 자리, 요 수렴을 받는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입니다. 수렴을 받는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고, 자, 엔벨로프의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자, 눌림이 나오죠. 데드 클로스가 났을 때는 손절매. 자, 보면 영선 위에서 수렴받았죠. 이번에는 영선 위에서 수렴받았던 요 부분이 또 매매 타임입니다. 주봉에서. 자, 매매 타임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DX를 보게 되면 보세요. 엔벨로프의 요 패턴에서 12, 26, 그 다음에 엔벨로프 모든 것을 다 위에 올려놨죠. 이 구간을 확인해내면 12, 26과 엔벨로프의 모든 선에다가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MACD를 보게 되면 수렴받았던 요 자리, 그러니까 MACD가 수렴받고 자 엔벨로프에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가 이제 매매 타이밍,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MACD가 수렴받을 때 매매 타이밍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MACD가 이렇게 수렴받았을 때 매매 타이밍이라는 거 주봉으로 봤으면 그러면 일봉에서의 이런 1일 1비로
1일 1비로 매일같이 상승과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1일 1비로 항상 멘탈이 털리지 말고, 이런 멘탈이 털리지 말고,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면 또 멘탈 털리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기서 또 곡점에 물려서 조정이 나오면 멘탈이 털리고,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주봉을 봐야, 주봉을 봐야 숲이 보입니다. 일봉으로는 나무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1일 1비, 1일 1비, 1일 1비 하지 마시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 패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MACD 수렴, MACD 수렴, MACD 수렴인데, 자, 보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영선의 기준선 위에서 주봉으로 보는 정배열이죠. 주봉으로 보는 정배열에서 수렴, 수렴, 수렴일 때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수렴, 수렴일 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수렴일 때 매매 타이밍, 수렴일 때 매매 타이밍. 주봉으로 봐야 이렇게 여유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선 눌림, 중심선 돌파, 저항선 돌파, 매매 타이밍. 결론적으로 무려 50%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수련받고 영선의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했을 때 매매 타이밍을 잡아라. AG 테크놀로지 보게 되면 보세요. 수련받았던 부분과 영선 기준선 돌파하고 그 다음에 12, 26 정배열에다가 수렴과 수렴 확산이죠. 자 보시면 수렴 확산이죠. 수렴 확산. 그죠? 수렴 확산이고 여기에 중심선 위에 올라가고 저항선 위에 올라가고 MACD 패턴 좋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또 이제 하나를 또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을 추가하겠습니다. ST5만 치면 여기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더블 클릭하고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마찬가지로 MACD와 패턴을 같이 합니다. 자, 일수를 이제 여기서 요 패턴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스토캐스틱 1은 12로 돼 있고 2, 3이 5로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자, 12는 25로 바꾸고 자, 이 부분은 6, 66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25, 66. 라인을 좀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자, 스토캐스틱 패턴과 MACD 패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MACD 수렴도 수렴이고 스토캐스틱의 수렴들을 보면 좋습니다. MACD의 수렴, 스토캐스틱의 수렴. 그쵸? 같이 하죠. 자, 여기서 보면 MACD는 이게 이제 이렇게 교체될 때 수렴을 받지는 않지만 스토캐스틱은 수렴받고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볼 수 있죠. 그럼 이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단기 트레이딩일 때 또 이렇게 이제 매매 타이밍이 나오죠.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매매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과열로 진입했죠. 스토캐스틱이 과열 진입하게 되면은 자, 매도세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매도세가 생겨나기 마련인데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강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에서 자 12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요런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과거에 보면 스토캐스틱이 침체로 들어갑니다. 스토캐스틱이 침체로 들어가면 이걸 뭐냐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이 침체로 들어갔다가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침체 구간에서 수렴을 받으면 바닥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 들어가면 자, 바닥이 드러나는 거고요.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침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 1번과 스토캐스틱 2번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잖아요. 이게 K값과 D값입니다. K값과 D값이 이렇게 수렴을 받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보세요.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이렇게 수렴받으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납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이런 수렴받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렴받게 되면 자, 반등이 일어난다. 그럼 이 구간을 보면 스토캐스틱에 이제 수렴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MACD는 여기서 수렴받았는데 엔벨로프의 지지선에 주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엔벨로프의 지지선에 주가를 올렸으면 1년의 평단가 52주의 평단가에서 이 지지선에 주가를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중에 바닥이 드러나고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높은 확률이다 이겁니다. 엔벨로프 52주. 그 다음에 지지선. 아래로 55%죠. 아래로 5%의 지지선. 위로 저항선. 5%의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선에서 상한선을 돌파하면 뭡니까? 52주에서 5% 상승을 보이는 거죠. 5%를 돌파했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MACD 수렴이고 스토캐스틱이 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을 드러냈다.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수렴을 받으면 스토캐스틱이 수렴을 받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침체로 들어가면 바닥을 드러냈고 수렴을 받으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자, 침체에 들어갔고 수렴을 받으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아시겠죠? 수렴을 받으면 지지선이 올라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일으킨다. 이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주봉 차트에서는 MACD와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지수 2평 12일과 26일 수렴과 확산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52주 엔벨로프, 자, 52주를 상징하는 엔벨로프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주봉 패턴으로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일봉으로 1일 1비, 1일 1비 이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주봉으로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주봉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종목을 가져도 주봉을 봤을 때 MACD 수렴을 받았던 종목, 스토캐스틱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수렴을 받았던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일으켰던 이 부분을 보면 뭐 캔들이 좀 이게 작아서 뭐 얼마 안 되는 상승이라고 이제 생각할 텐데 이 고가만 해도 이제 6%가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6%,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자, 1% 그러면 7%. 단 6일 만에 7%를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MACD가 수렴받고 스토캐스틱이 수렴받았다. 자, 이 부분부터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이렇게 엔벨로프에 이제 지수선을 올려놨죠. 그 다음에 12일과 26일이 수렴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 분할 매수다. 카카오뱅크를 보면 요 시기 때 MACD 수렴받고 스토캐스틱 수렴받았을 때 바닥을 드러내고 수렴받을 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구간만 해도 여기 고가가 14%예요. 그죠? 14%에서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면 현재까지 하면 29%입니다. 29%.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가는 엔벨러프 지지선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MACD는 수렴을 받아야 되고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드러난 다음에 수렴 받을 때가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바닥을 드러내고 서로 수렴을 받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MACD 수렴, 스토캐스틱의 수렴. 보이시죠?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닥을 드러내고 수렴. 뭘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 이거 엄청난 매집량입니다. 이거 엄청난 매집량이에요. 일봉으로 볼까요? 일봉에 이런 1일 1비 보게 되면 우리가 멘탈을 털리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 이제 고점에 물렸을 때 이런 조정이 나오면 멘탈이 털리게 되죠. 주봉을 볼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주봉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매집량을 보세요. 매집량을 보는데 여기서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지선에 올렸을 때 분할 매수예요. 지지선에 올렸을 때 분할 매수, 52주에 올렸을 때 분할 매수, 저항선에 올렸을 때 분할 매수. 무조건 먹는다. 아시겠죠? 이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수식 강의가 아니라 주봉 차트를 이제 구성하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봉 차트에 적용하는 응용 수식을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